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익항에 도와드리는 1등 항해사 최슬기입니다. 하루 만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엇갈린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했다고는 하지만 대단히 크게 오른 것도 아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FOMC 회의까지 잡혀 있습니다. 시장의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어떤 변동성의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투자의 망망대해 속에서 길은 주토피아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토피아 노란톡 들어오시게 되면요. 앞으로의 시장 대응, 이런 전략, 전망들은 물론 종목별 움직임들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토피아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QR코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까이 가져다가만 대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상한 움직임 보였던 시장 상황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서로 엇갈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기술주들 훈풍을 이어받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코스피도 장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은 오후장 내내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겨우 간신히 강보합 마감하면서 2,500선 턱걸이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거의 0.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종가 842선에서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시장이 뭔가 계속되는 호재는 없는 상태에서 조금씩 어려운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분과 함께라면 걱정할 게 없겠죠.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선장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빅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빅스 전문가 단기 급등주 폭등 차트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정말 올라갈 종목들 미리 제시해 주시는 그런 전문가죠. 그래서 우리들이 수익을 오래 기다리지 않게 정말 답답했던 속 뻥 뚫어주고 계신 전문가입니다. 자, 얼마나 빠르게 폭등 차트들 찾아내고 있는지 바로 수익으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수익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빅스 전문가님의 4월 수익 현황 보고 계신데요.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4월 한 달 동안의 통합 수익률 2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 당일 하루 동안 아니면 이틀 동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게 도와드렸던 종목들인데요. 하이드로 리튬 25%의 수익 거뒀고요. 박셀바이오는 22%, 또 파이버프로 18%의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들마다 여러분들께 수익 이렇게 다 고르게 안겨드리면서 200%가 넘는 수익들 안겨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노란톡에만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4월 한 달 동안 그 어려웠던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송 보시면서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나간 수익은 이렇다 치고 앞으로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수익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테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익 내비게이션 테마, 지금 2개의 테마 챙겨 오셨는데요. 게임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테마 챙겨 오셨습니다. 게임주는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죠. 단연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건 위메이드였을 텐데요. 신작 게임에 대한 지금 기대감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는
오늘 이미 게임주 공략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어떤 힌트들 조금 더 유익할 수 있는지 낱낱이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선 기자재 테마도 또 챙겨 오셨는데요. 지금 조선주 제대로 지금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1분기 들어서 조선 대형주들 이 호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뭐 업황 분위기로는 역사상 최고 수준 여기에 좀 근접해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빅스 전문가님은 조선주가 아니라 조선 기자재 테마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데요. 왜 그런지 그 이유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힌트들은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답 확인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얻었던 힌트들, 더 정확한 전략들은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노출되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까이 가져다가만 대시면 바로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크릿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도 모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토피아 본격적인 항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익을 향한 주토피아의 본격적인 항해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토피아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팍스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수익 항해 책임져 주실 빅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벌써 노란톡방에서 힘든 시장 같이 믿고 나가보겠습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시청자분들 위해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국내 증시의 조정, 이제는 반등을 좀 보여줄 법도 한데 연휴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굉장히 찜찜한 판을 남겨놓고 이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연휴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FOMC가 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 FOMC 회의가 끝나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조금이나마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래도 여기에 이 FOMC의 회의에 앞서서 우리가 미리 또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다음 주도주, 여기 어떤 업종들이 먼저 움직여줄지 미리 선침해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제가 오늘 TV 이 주토피아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만 함께 하시더라도 많은 힌트들 얻어가실 수 있겠지만요. 진짜 정확한 힌트와 정답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요. 지금 방송 화면에서 같이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빨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까이 가져다가만 대시면 스마트폰 화면에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도 수상하고 시장도 수상한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뭐 시초가까지는 해도 그래도 좀 기분 좋은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이 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빅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요? 오늘 시장 아까 전에도 뭔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뭔가 찜찜한 마음을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역시나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을 해줄 수도 있었던 그런 기대감이 가득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에는요. 전반적으로 미국 성장 둔화와 환율 상승에 따른 부담감에 이제 시작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을 좀 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을 좀 보였는데 이 장 초반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증시가 모두 다 1%대 이상에서 상승 마감해준 덕분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역시나 상승 출발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장 초반 미국 증시 상승 영향에 같이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었으나 아쉽게도 2차 전지와 포스코 그룹주 매물 출회 속에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기업 실적과 은행 안도감에 반등 시도한 모습도 역시나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내 대형주 실적 호조도 국내 증시의 지수에는 다소 선방한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여기 후반부터는 이 2차 전지랑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지수가 하락하면서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주들과 2차 전지 후발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띄워줬었습니다. 여기에 인해서 다소 지수가 크게 눌리지도 않았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서야 다시 한번 이 2차 전지와 포스코 그룹주들이 매물이 출회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물 출회됨 속에서 가치 지수가 소폭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다만 장 후반에는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막판에는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다소 그런 모습 속에서 낙폭을 조금이나마 축소시켰던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근데 제가 조금 이따 다음 장에서 차트를 또 보여드리기도 할 건데 크게 뭐 올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의 장대 음봉의 그런 마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 업종을 주로 매도를 했고 매수를 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꾸준히 체크를 해놔야 된다라고 제가 최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수급 주체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느 업종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담고 있는지를 항상 꾸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양시장 2차 전지를 좀 꾸준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서야 여러분들께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시황 브리핑을 해드리지만 최근에서의 이 2차 전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담고 있었던 2차 전지는 사실상 기존의 매수세와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매수를 해줘도 큰 폭으로 해주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산다는 소식에 얼만큼 사는 건지 그리고 지수 상황이 지금 어떤 건지도 판단이 안 된 상황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만 사도 같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들이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지금 동시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리고 매수를 해주고 있는 업종들을 같이 또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물론 각각 서로 다른 업종들을 담은 것도 있었으나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싶은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어느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느냐 그걸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서 갖고 왔는데 먼저 서비스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통업종 그리고 게임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있습니다. 총 4가지 업종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양시장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FOMC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바로 4가지 업종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지수 둔화는 사실상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경기 둔화나 뭐 환율 상승보다는 사실상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휴가 3일인데다가 FOMC까지 껴있던 그런 약간 애매한 상황이 껴있다 보니까 큰 수급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약한 수급 속에 장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FOMC를 앞두고 긴장감이 지금 시장에서 먼저 작용을 하게 된 모습입니다.
이미 외국인과 기관은 2차 전지 포함해서 최근 과대 상승을 보인 업종을 거의 매도를 보인 상황이에요. 최근에서야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부터였죠. 지난주 목요일부터 여러분들이 2차 전지의 차트를 그동안 꽤 많이 올랐던 종목들 포스코그룹주들이나 리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살펴보시면은 사실상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차트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개별적인 종목들 사이에서는 반등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이게 그 다음 올라갈 업종들을 미리 선취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는 다음 주도주를 찾아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방금 전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다른 업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2차 전지는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요. 2차 전지가 좋은 업종이고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 가능하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상 지금 나온 재료로서는 너무 많이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가는 구간이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쉬어가는 구간에 우리가 들어갈 게 아니라 많이 쉬어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 있겠죠. 우리가 그 뒤에 다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2차 전지 안에서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담는 것이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오히려 현재로서는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수익 내비게이션 테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테마를 제가 준비한 이유가 역시 있었습니다. 바로 시황, 여기에 이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테지만 게임과 반도체는 지금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지만 게임도 하나씩 담아놓는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반드시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 종목 제가 참고로 오늘 시크릿 종목 1개와 이 수익 내비게이션 테마 2개 중에서 각각 2종목씩을 제가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오늘 총 5종목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수익까지 챙겨드릴 수 있도록 노란톡방으로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은 아주 그냥 퍼다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냥 방송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좀 어떤 모습 보였는지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었는데 뭐 뚜렷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음 주 거래일이 좀 적죠. 5월 1일도 그렇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휴일들이 생기면서 다음 주에 3거래일밖에 영업을 하지가 않는데 그런 여러 요인들이 먼저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긴장감이 오히려 미리 작용을 했으니까 오히려 다음 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지금 주말 사이 이용해서 전략 짜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큰 힌트를 주셨던 게 외국인들의 자금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차 전지에서 발을 빼고 뭘 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에 맞춰서 지금 또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정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세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 나는 방법들 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QR코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그냥 가까이 가져다가만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도 우리 빅스 전문가님은 또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께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정말 상남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아주 그냥 제대로 터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또 어떤 수익들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기 전에 잠깐 간략하게 4월 수익 현황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4월 한 달 동안의 통합 수익률은 205%를 기록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시장이 얼마나 이 파도가 쳤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통합 수익률 205%라는 숫자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라는 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25%의 수익 안겨드렸고요. 이제 슬슬 제약 바이오주도 좀 담아두셔야 되죠. 박셀바이오 22%의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안겨드렸습니다. 또 파이버 프로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각각 18%, 17% 수익 안겨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종목들 계속해서 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한 달 동안의 수익은 이랬는데 오늘 우리가 또 노란톡 안에서는 시장이 정말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자, 빅스 전문가님 오늘의 수익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오늘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브리핑을 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 화요일 참고로 제가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픈 상황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왔던 이번 주 화요일 방송분인데요. 이때 보시면 제가 그때 수소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제가 그때 당시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캔들 지금 정확하게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양봉대 구간입니다. 양봉대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수소 관련주 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역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수소 관련주 역시마저 여기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세종공업은 수소 관련주로 움직였습니다. 탄소 관련주, 수소 관련주 합쳐서 같이 움직임을 좀 만들어냈는데 자, 노란 특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정확하게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6,900원이라는 매수가를 잡아드렸어요. 언제냐면 사실 이때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장의 아침에 살짝 이제 차트나 장 시황을 살짝 살펴보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잡아드렸던 매수 타점입니다. 그런데 당일날 좀 시작이 아무래도 좀 하락하다 보니까 당일 하루 만에 대략 한 5% 내지 6% 정도 하락폭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수직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 단 이틀 만에 6% 정도의 수익을 챙겨다 준 종목이죠. 이런 종목 사실 세종공업은 제가 지금 6% 정도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종목을 6%만 먹자고 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이상 갈 종목인데 아무래도 장세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이 좀 연출되더라고요. 좀 가다만 모습인데 이 종목은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나중에 추가적으로라도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온다면 노란 톡방 계셨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잡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도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같이 공략을 하셔서 수익을 또 챙겨 가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5% 다들 5% 이상 6% 정도를 챙겨 가시는 모습이었죠. 참고로 이 종목 세종공업은 제가 이번 한 번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주토피아 방송에서 제가 한 3번 정도 가지고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방송분에서는 제가 6,3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아마 이때부터라도 담아 계셨으면 못해도 10%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가셨을 수 있었겠죠.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 거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다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부터 설명해드릴 종목은요. 사실 이제 4월 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한 달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 자체도 올라가더라도 굉장히 애매하게 올라갔고 2차전지 위주로만 좀 올라가다 보니까 반대로 내 계좌는 빠져버리는 지수는 1%대 이상 올라가도 오히려 하락 종목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정이 또 시작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4월 중순부터의 조정이지만 우리 계좌에서는 이미 4월 초부터의 조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 시장 안에서도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꾸준하게 이런 수익들을 챙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 안에서도 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공략한 종목들은. 근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만 가지고 나온 거고 4월 달에는 제가 순차적으로 좀 첫 번째,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3월 달에는 그 2차 전지의 릴레이가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테마는 바로 UAM 테마를 좀 살펴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추천해드렸던 종목 파이버 프로와 네온테크 두 종목을 제가 먼저 가지고 나와봤는데 두 종목으로 합산 대략 32%의 수익률을 또 노란톡방에서 챙겨갔었고요. 둘째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또 살펴봤을까요? 바로 자동차 부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자동차 부품을 살펴봤던 이유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샌가부터 이 운수정비 쪽을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그때 당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자꾸 2차 전지가 아닌
자동차 부품 쪽, 운수 장비 쪽을 매수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2차 전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을 좀 두루 살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에서는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만 살펴볼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도 같이 살펴본다면은 그만큼 2차 전지의 상승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현대공업과 구형테크, 제가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렸던 두 종목이죠. 아마 계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종목을 잡아드렸는데 대략적으로 2일 만에 최대 16%의 수익을 본 현대공업이 역시 있을 테고요. 4일 만에 최대 10% 이상의 수익을 본 구형테크 역시 있을 겁니다. 참고로 이 현대공업은 제가 한 3번 정도로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6% 정도의 수익이라고 여기다 적어놨지만 대략 토탈적으로 본다면 한 50% 이상의 수익을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형테크 역시나 이때 당시에 지금 제가 4일 만에 10%라고 적어놓기도 했지만요. 아마 이 고점까지는 거의 다 수익을 보고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억상으로는. 자, 두 번째 주까지는 저희가 자동차 부품주를 위주로 함께 공략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세 번째 주는 어떤 걸 봤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과 포함해서 주토피아 방송에서도 이제는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꾸준히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때부터 담고 있었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였거든요. 제약바이오를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뜨기 시작했죠. 미국의 캔서 문샷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숭이 두창, 엠폭스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약바이오가 관련된 이슈들이 꾸준하게 뜨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저희가 공략을 했던 게 클리노믹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매수 타점은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현재 구간에서 진입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제가 하루 만에 14%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일주일 정도 더 보유를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박셀바이오.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상한가를 또 만들어내고 이때 당시에 갭상승을 또 보여주면서 대략 22%의 추가 상승까지 만들어냈는데 저희 매수 타점으로부터 대략 70% 이상까지 수익을 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세 번째 테마까지 보여드렸는데 온전히 지금 시작은 외국인들의 수급 주도하에 지금 업종 자체가 변동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좋은 종목,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사는지, 어떤 이슈가 있길래, 무슨 재료가 있길래 여러 가지 분석 등을 통한 종목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는 어떤 걸 공략을 했을까요?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바로 공략했던 게 원자력 발전 테마를 공략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미국에 가 계시죠.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움직일만 했었고요. 참고로 이 G2파워라는 종목은 두 번을 공략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주토피아 방송에 가지고 나와서 시크릿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타점이 바로 이 현재 구간이었어요. 이 양봉 구간에. 자, 이 종목 매수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그날도 바로 역시나 10% 이상의 수익을 또 챙겨다 준 종목 중에 하나죠. 이 제일테크노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토피아 시크릿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왜 제가 이 업종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꾸준하게 같이 브리핑을 해가면서 공부하고 같이 수익을 본 종목들을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5월 달도 똑같이 공략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분간은 개별 장세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들에 발맞춰서 같이 우리가 안정적이게 수익을 챙겨 나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따 보여드릴 게임 수익 내비게이션 첫 번째 테마 조금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같이 여기서 나올 종목들 함께 공부하고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지금 빅스 전문가님이 수익을 내고 있는지 잘 아시겠죠? 그냥 단순히 이슈가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급 상황이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보니까 바로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2차 전지주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벌써 발을 빼고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눈길을 주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귀신같이 또 포착을 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더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수익을 원하신다면 그냥 노란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토 오픈 채팅방은요. 방송 화면을 통해서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는 QR코드,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뜨는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들의 수익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테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미 지금 많은 힌트들을 드리고 있는데 게임주 너무너무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게임주와 조선기자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정말 기대감이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위메이드의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도 넘치고 있고 또 중국의 파노 발급도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눈길을 줘야 되는지 정말 종목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자, 게임주 어떤 부분들 좀 더 유의 깊게 살펴볼까요? 근데 방금 이미 앵커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제가 또 풍어를 너무 잘 읊죠? 네, 너무 잘 읊어주셔가지고 제가 설명할 내용이 있을까 싶은데요. 자, 그래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강국,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이번 연도 연초에 한번 나오게 되었었죠. 지난해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이보다 성장한 22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시황을 얘기해 드릴 때 반도체랑 게임과 지금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국내 게임 시장 성장률 전망인데요. 2020년도 때부터 2023년도 때까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5.9%의 성장률인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도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그래프를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신작 부재 및 기대를 밑도는 신작 흥행, 연봉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깎이면서 이 국내 증시의 게임 산업이 사실상 이번 연도 한 해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올해 2분기부터 신작 출시와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등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겹쳐지게 되면서요.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반등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역시나 반등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는 만큼 게임 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나도 어려웠던 시절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사실상 지금 게임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꾸준하게 업종들 관련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특히나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나 오늘 둘 다 10% 이상대의 상승률을 만들어주면서 게임 산업, 게임 업종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루였었습니다. 자, 위메이드를 제가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위메이드 차트를 특징주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봉이 아니라 이거는 주봉인데요. 주봉 차트입니다. PC 온라인 게임, 여러분 이건 사실상 기업 설명을 안 해도 위메이드 하면 게임 산업, 게임 딱 했을 때 위메이드밖에 기억나시는 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너무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지적재산권 활용 및 사업,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체 토큰인 위믹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제가 여기다 설명을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써놨냐면은, 자, 이때 당시에 위믹스, 그 P2E 게임 관련돼서 위메이드가 그때 당시에 큰 폭의 급등세를 좀 만들어냈었죠. 그 이후로는 어느 순간 게임 산업이 좀 약간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위메이드 주가 역시 흐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여기에 중간에 위믹스의 상패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면서 한 번에 큰 폭락까지 한번 만들어냈었는데요. 아마 이때 당시에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투자자분들, 특히나 위메이드를 보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었을 겁니다. 위메이드가 거의 그때 당시에 제약주 못지않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이제서야 이 바닥을 다져나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은 딱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지금도 위에 고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러면 나는 지금 저 아직도 위에 있는 17만 원, 15만 원대의 위치에 있는데 지금의 주가는 7만 원,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난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기대를 해보시는 분들 역시나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부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대응은 위메이드의 탈출 대응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평일에 라이브 방송을 열어드리고 위메이드 이렇게 하면 탈출할 수 있다라고 전략을 잡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QR코드를 찍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나는 위메이드가 없다. 근데 게임주 지금 빅스가 말하는 것처럼 게임주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망이 좋은데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가지고 나온 두 개의 관심 종목을 함께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인터넷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알집 있죠? 알약. 그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회사 제가 이름을 총 6개를 지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이 알집과 알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기업인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이름을 좀 지어놨는데 MMORPG 카바롤라인 등과 모바일 게임 고양이 다방 등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제가 이 기업을 재료가 좀 굉장히 많은 게 지금 보시면 인터넷 소프트웨어에서 제가 알약이라고 여기다 넣어놨죠. 그럼 알약이 어떤 것일까요? 결국엔 보안이겠죠.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카바롤라인과 자회사를 통해서 게임 관련주를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임 테마로도 엮여 있는 종목 중에 하나겠고요. 세 번째는 지금 보시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준닷컴 등을 운영하는 코스닥 상장사. 사실 이게 준닷컴이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름을 좀 지어왔습니다. 이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은 AI 테마와 또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만 보더라도 재료가 총 3가지를 가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재료성은 굉장히 풍부해요. 게임과 보안 그리고 AI 굉장히 좋은 재료들만 굉장히 다 가진 그런 종목이죠.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최근에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어요. 이때 당시에 상승을 한번 보여주고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폭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최근에 눌림목을 이렇게 심하게 만들어냈어요. 왜? 지수가 어느 정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왜 그러냐면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도 하락한 종목이 계속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인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지수 상승의 피해자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오늘 특히나 오늘 종가 캔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래 꼬리를 단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어요. 특히나 최근에 저항대를 만들어냈던 것을 뚫고 올라오는 고개를 빼꼼 내민 그런 캔들을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더불어서 재료도 좋고 차트적으로도 급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잡는다면 사실상 급등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 종목은 이미 오늘 노란톡방에서 종목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공략할 종목으로 같이 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 시크릿 종목과 1+1으로 제가 매수 타점을 직접 잡아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게임 개발 서비스 업체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바닥 따지기를 완료한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이렇게 길게 다져왔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중간 바닥을 다지면서도 슈팅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항대를 뚫어내려고 하는 노력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저항대 상당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돌파 직전에 우리가 잡아놔야 우리가 적어도 그 다음 저항대까지 무난하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이 종목은 사실상 1번 종목보다 급등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더 늦기 전에 1번과 2번 종목 여러분들 다음 주에 게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야 다음 주에도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정확한 매수 타점과 전략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에 계신데요. 방송 끝나고 나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요. 어서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화면에서 계속 노출되는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그냥 가져다가만 되시면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하기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조선 기자재 테마를 챙겨 오셨는데요. 사실 조선주들이 지금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선주가 아니라 조선 기자재 테마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해요. 자, 빅스 전문가님, 조선 기자재 테마 왜 중요하게 보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 현대차 실적 발표했다고 해가지고 현대차 주가가 그렇게 급등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무겁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애매하고요. 그런 걸 대비했을 때 사실상 조선 관련주들도 직접적으로 조선에 관련된 업종들은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한 반면에 어찌됐든 뭐 몇 척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던 결국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뭘까요? 기자재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조선 기자재 테마를 준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현대중공업 3사와 삼성중공업 실적 발표에서 대형 3사가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인건비 상승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고 후판가도 협상 중이라서 특별한 점 없이 일회성 요인들이 해소된 만큼 좋은 방향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흑자를 전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수급 안정, 친환경 선박 부각 등 자율운항 이러한 기타적인 패러다임이 새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선업계의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을 많이 오랫동안 보내왔잖아요. 적자도 굉장히 크게 많이 냈었고요. 드디어 그런 시간들을 넘기고 이제서야 흑자로 돌아온 만큼 이제부터는 흑자 전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보고 이제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선이 떠오른다면 자연스럽게 수혜받는 조선 기자재 테마. 저는 사실 좀 덩치 큰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면 움직임 자체도 뜸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조선을 본다면 진짜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움직임이 클 수는 있어도 우리가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루즈하고 지루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특징주가 없이 그냥 바로 관심 종목만 빠르게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입니다. 사실상 이 차트는 제가 다 담아오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종목이 현재 종가가 어디쯤이냐면요. 최근 1년을 넘어서 약 2년 동안의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구간, 아까 게임 테마의 두 번째 관심 종목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다면 이 저항대 상단을 지금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수급을 동반해서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대로 날아갈 수도 있겠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한 번쯤 다시 잡을 수 있는 구간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더라도 전략만 잘 잡는다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급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뭐 이 종목은 참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루 만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건데 자세한 전략, 차트 부분이나 기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으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차트입니다. 바닥을 굉장히 오랫동안 잘 다져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윗꼬리도 아주 이쁘게 잘 달아놨어요. 윗꼬리도 네다섯 번씩 달아주면서 매집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일수록 나중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까요? 힘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최근에 흐름이 좀 이상해요. 지금 아래 꼬리도 달아주고 점점 이 저점도 다잡아가는 거면서 종가 자체를 계속 위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잡기에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받아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못해도 20% 내지 30%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안정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최적의 타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조선 기자재 2가지의 종목과 게임 2가지의 관심 종목을 총 4가지의 종목을 준비를 해왔어요. 정확하게 오늘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4종목 전부 다 라이브 방송으로 풀어드리고 전략까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매수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가 않아요.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 열어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같이 맞춰서 수익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살아나고 있는 이 조선 업황의 훈풍을 먼저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는 조선 기자재 이 관련주 벌써 2개나 알려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기본 카메라,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고요.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각각 2개씩 4개의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시크릿 종목까지도 또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좀 힌트 좀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시크릿 종목의 테마는요. UAM 테마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UAM 테마를 제가 갑자기 왜 준비를 해왔냐면 사실상 이제 시장이 반등을 보일 때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코스닥 위주의 성장주들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슈까지 지금 최근에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슈일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드론 작전 사령부 사실 여러분들 이거 한 2달 전부터 계속 들어보셨던 거 이슈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드론 작전 사령부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직 모르신다면 좀 말씀을 드릴 게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에 군이 창설을 준비해온 드론 작전사령부가 실체를 이제서야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사실상 이때 당시에 드론 작전사령부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드론 관련주들이 들뜨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드론 관련주들이 이슈를 얻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에는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론 드론, 스텔스 무행기 등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무기체제가 연내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드론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뭐 2025년도에 이런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까지 꾸준히 뜨고 있기 때문에 UAM 관련주 안에서도 특히나 드론 관련주라면 우리가 꼭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첫 번째로 기업 설명 간단하게 좀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센서나 광계측계기 생산고급 업체고요. 추가적으로 광계측계기나 여러 가지 PLC 기반의 광소자 등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기업적인 재료를 조금 본다고 한다면은 드론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방위산업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우주항공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방위산업 관련된 위주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실용급 위성 자유로운 스코프 개발에 공급사로 선정되었던 이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드론이나 UAM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주항공 관련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조금 더 컸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우주항공의 테마에 엮여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실질적으로 UAM과 드론 관련주로는 크게 움직이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플러스로 드론 이슈까지 받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차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엊그저께 약 3일 전이죠.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 관련주로 이 종목은 장대 양봉을 그려줬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때 당시에도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시켜주는 양봉이 나왔었어요. 최근에서야 지금 조정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이 이렇게 시장에 빠짐에 있어서 가장 적당하게 잘 눌려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잡게끔. 자, 캔들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은 이날 양봉을 그려줄 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었어요. 물론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싶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봉이 출현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어때요? 굉장히 메말라 있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 여기에 대한 이 양봉에 대한 수급 주체들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내려왔을 때 빠르게 잡아야겠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하루빨리 잡아야 더 낮은 가격에 메리트 있는 가격에 잡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지금 보셨던 이 시크릿 종목 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스캔하시고요.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다가오고 있는데요. 모두들 편안하고 기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토피아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